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해오던 일이지만 예진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저녁 상차림 준비에 온 신경이 쏠렸다. 여러 나물 반찬에 밭에서 갔다 온 애호박으로 전도 부치며 집안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새방치 소리를 장난삼아 얼굴은 홍조를 띤 채 음식 장만에 열중이었다. 사랑채에는 홀로 지내시는 아버지 박서방과 아버지를 뵈러 온 약혼자 최도령도 함께 있었다. 올해 나이 18, 예진이는 아름다운 용모에 살림 솜씨도 그만이었으며 마을에서 소문난 효녀였다. 종로에서 유기장으로 이름난 박서방은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홀로 애동딸을 키웠으며 딸은 아버지의 노고를 잊지 않았기에 효심이 지극하였다. 이렇게 부지런히 저녁상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사랑채 쪽에서 무거운 물건이 둔탁하게 떨어지는 듯 쿵 소리와 함께 어이쿠 하는 사람의 음성이 대장간의 새망치 소리에 딸려서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예진이는 예사롭지 않은 소리에 손을 멈추고 사랑채로 향했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 사랑채에서 대장간으로 나가는 것을 본 듯했다. 예진이는 사랑채로 다가가 아버지하고 불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다가 이내 뭔가 부스럭거리는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 사랑채에는 아버지와 함께 최도령이 있을 터인데 너무나 조용하였기에 이상하다 싶어 예진이는 방문 앞에서 다시 아버지를 불렀다. 그런데 아무런 기척이 없는 중에 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이상함을 직감하고 예진이는 문을 벌컥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간 예진이는 아연실색했으니 아버지 박서방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방 안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아버지 곁으로 급히 다가간 예진이는 상태를 확인하고 황급히 대장간에서 일하는 3명의 일꾼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소란 속에서 의원이 급히 들어오고 구경꾼들이 몰려든 사이 누군가 이 병고를 좌포청에 알렸다. 이 사건은 포도부장 이 군관에게 보고되었으며 밤이 돼서야 포졸들을 대동하고 사건 현장에 당도했다. 이 부장은 사랑채로 들어가 의원에게 박서방의 상태를 물었다. 의원의 말로는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박서방은 손쓸 새도 없이 이미 절명한 상태였으며 사인은 머리에 입은 타박상이라고 했다. 박서방은 오른쪽 얼굴이 무언가로 맞아 멍이 들어 있었는데 방구석에 놓여있는 다듬이돌 위에 짝이른 다듬이 방망이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있고 박서방 근처에 다른 다듬이 방망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단서로 이 부장은 그 다듬이 방망이가 도구가 되었을 것으로 사인을 추정했다. 뒤이어 이 군관은 울고 있는 딸 예진이를 보았다. 소문난 효녀인데다 그 미모로 인해 마을의 소문이 자자했던 터에 실물을 보니 소문이 사실이라는 생각과 함께 불현듯 군관의 오랜 촉이 발동되어 이 사건이 치정에 얽힌 사건인 듯한 직감이 들었다. 이 군관은 딸이 아버지를 발견한 정황과 함께 방에는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묻자 정혼자인 최도령이 함께 있었는데 일이 벌어진 후 들어가 보니 아버지 혼자였다고 답했다. 그럼 최도령이 언제 돌아간지는 모르는가? 모르옵니다. 다만 소녀가 방으로 들어오는 중에 누군가 대장간 쪽으로 급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의 자림새는 어떠했나? 중치막을 걸치고 머리에는 두건을 두른 듯 했사옵니다. 그럼 최도령의 자림새는 어떠했는가? 저는 내외하느라 부엌에 머물러 최도령을 보지는 못했사와요. 이 말을 듣고 이 군관은
잠시 생각한 후에 대장간에 있는 3명의 일꾼을 불렀다. 그들은 박서방이 어릴 적부터 데려와 기술을 전수하며 키우다시피 한 일꾼들로 박서방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예진이를 누이 대하듯이 대해온 총각들이다. 이 군가는 이들에게 최도령을 아는지와 그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지 묻자 윤 총각과 김 총각 2사람은 최도령을 잘 모르며 돌아가는 것도 못 보았다고 했다. 이 군간이 나머지 한 사람 강 총각에게 왜 대답하지 않는지 묻자 강 총각은 머뭇거리며 답했다. 최도령은 잘 모르지만 분명 한 사내가 대장간을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자네들 셋이 모두 대장간에 있었다면서 어찌 다른 2사람은 보지 못한 겐가? 예, 저는 풀무지를 하여 주변을 볼 여가가 있었지만 다른 2사람은 망치질을 하여 한눈팔 새가 없었습니다요. 이 군가는 강 총각에게 지나간 사내의 차림새를 묻자 저고리 차림에 맨 상투라고 말하니 의문이 들었다. 딸 예진이가 본 사람의 차림새와 강 총각이 본 사람의 차림새가 달랐기 때문이다. 2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착각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으나 대장간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출입구이며 다른 곳으로는 드나든 흔적이 없음을 알고 이 군가는 일단은 최도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꽃다운 정원녀의 아버지를 해할 이유가 없어 보였기에 고민은 깊어졌다. 그래도 유일한 용의자인 최도령의 신병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최도령의 집으로 향하려고 길로 나오는 중에 멀리서부터 충치막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들은 사내가 울부짖으며 이곳으로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집에 들어가 천변을 대하고 누구보다도 서럽게 우는 젊은이가 최도령임을 알았기에 이 군가는 잠시 고민이 깊어졌으나 유일한 용의자였기에 오라를 씌울 수밖에 없었다. 포청으로 최도령을 압송한 이후에 열흘 동안이나 죄상을 실토하도록 문초를 하였으나 초죽음이 다 되어갔지만 최도령은 끝까지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실마리조차 풀리지 않자 이 군가는 생사람을 구금한 듯하여 미안하기도 한 데다가 장인인 좌포장의 하문에 답을 못하니 초조해지기 시작하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박씨 부인이 대청한 남편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이번 사건의 전말을 얘기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참으로 난감하구려. 최도령을 계속 붙잡아 둘 증자가 없는 데다가 방면하자니 진범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무대책인 듯해서 말이오만. 혼인 전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아내 박씨 부인을 뭔가 수가 없겠소 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끄러미 쳐다보자 이내 박씨 부인이 눈을 반짝이며 남편을 보고 말했다. 서방님, 박서방네 집을 출입한 자가 최도령 혼자이고 진범이 최도령이 아니라면 필시 범인은 집안에 있던 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우선 최도령을 방면하시고 내일 저와 함께 가서 범인을 가려내시지요. 어허, 부인께는 매번 미안하오. 하지만 부인이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내 든든하오. 다음 날 박씨 부인은 하급 군관복색으로 남장을 하고 남편 이 군관을 따라 박서방네 집으로 갔다. 부부가 박서방네 집에 도착하자 곧바로 대장간을 살피기 시작했다. 3명의 총각은 힐끔힐끔 두 군관을 견눈질러 보며 황급히 달군 새에 망치질하기에 바쁜 척했다. 어찌된 일인지 숙련된 새 총각은 평소와 다르게 일이 몹시 서툴렀는데 특히 한 사람의 망치질이 눈에 띄게 서툴렀다.
망치를 내리칠 때 달군 새가 아닌 집게를 연거푸 3번이나 내리쳤기 때문이었다. 군관복색의 박씨 부인이 윤총각을 평온한 음성으로 불러세웠다. 당황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윤총각에게 박씨 부인이 말했다. 여보게 총각,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니 잘 되겠느냐? 이 말에 윤총각은 긴장한 듯 얼굴에 흘러내리는 구슬땀을 감출 수 없었다. 이어서 박군관이 윤총각에게 말했다. 이보게 총각, 자네 등 뒤에 박서방의 혈흔이 있는데 어인 일인가? 이 말에 윤총각은 놀란 듯 자신의 등으로 고개를 돌려보려고 애썼다. 이어서 박씨 부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농이다 이놈아. 박서방은 출혈이 없었는데 니놈 등에 혈흔이 남았겠느냐? 니놈 스스로 범인임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구나. 어서 이놈을 포박하라. 주상 같은 명령에 포졸들이 윤총각을 포박하자 나머지 2총각이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했다. 박씨 부인은 3사람이 공모한 것을 알았으니 2총각 역시 집을 떠나지 말고 별도로 부를 때까지 근신하도록 이르고 윤총각을 포청으로 압송했다. 박씨 부인은 남편 이 군관에게 눈짓을 한 뒤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 군관은 윤총각을 자포청으로 데려가 문초할 준비를 했다. 집장 사령들이 형틀을 준비하고 윤총각을 그 앞으로 끌고 가자 겁에 질린 윤총각은 그 자리에서 사건의 전모를 실토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박서방은 3총각 중에서 김총각을 딸 예진이의 배필로 삼기로 언약하였고 늘 입버릇처럼 내 사익감이다라고 말하니 집안에서는 당연히 모두들 그리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장안에서 유기장으로 성공한 최서방 내에서 혼담이 들어오자 신랑감을 최도령으로 바꾸고 박서방은 혼담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터였다. 2 친구 강총각과 윤총각은 자신을 이 집안의 미래 사익감으로만 알고 있던 김총각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박서방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하였으나 통하지 않았다. 그날도 최도령이 다녀간 뒤에 윤총각이 박서방에게 최도령과의 혼담을 물리고 원래대로 김총각을 사이로 맞을 것을 설득하려 방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따라 박서방은 격하게 반응했으며 거칠고 심한 모욕적인 언사에다 윤총각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되죠. 윤총각 역시 격분한 나머지 손에 잡힌 다듬이 방망이를 휘둘렀던 것이었다. 윤총각은 박서방이 쓰러지자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와 2 친구에게 얘기를 했고 2 친구 역시 친구를 도우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었다. 윤총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 군관이 집에 들어가 부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부인의 뛰어난 주리 덕에 진범을 잡고 사건을 해결했소이다. 정말 고맙소. 그런데 어찌 그리 진범을 대번에 알아보았소? 예, 서방님. 당시 집안에 출입한 사람은 최도령 한 사람일 텐데 총각들의 증언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지목한 것으로 볼 때 총각들을 의심하였습니다. 아울러 박서방의 오른쪽 얼굴에 멍이 들었다면 필시 범인은 총각들 중에 왼손잡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침 대장간에 들어가니 총각들이 허둥지둥하는 중에 윤총각의 자신의 왼손잡이임을 숨기려고 서툰 망치질을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오호, 그랬구려. 부인의 해안이 참으로 대단하오. 며칠 후 자포청 포도부장 이 군관은 죄의 경중을 따져 범인과 공모자를 처벌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이 군가는 부인 박씨 부인의 든든한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했으며 부부는 이후로도 많은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치안을 지켜나갔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